5일의 긴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들고 온 책. 저번에 테라스에서 읽어드렸던 책인데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그 중에서 외로움의 여러 모양이라는 이 부분을 들고 왔어요. 현재 그 사람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현재 그의 관심사나 고민, 그런 것들이 현재 읽고 있는 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좀 우울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날씨 탓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갑자기 추워져서 초겨울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여름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감기 기운이 올 듯 말 듯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크고요. 그러면 함께 공유 시작할게요. 외로움의 여러 모양. 겨울이 깊어갈수록 왠지 모를 쓸쓸함도 커져갑니다. 풍성했던 초록빛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앙상한 가로수들을 보고 있으면 온몸의 온기도 같이 빠져나간 기분이 들죠. 추운 날씨 탓에 몸을 웅크리고 다녀서일까요? 사람들과의 거리도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에는 춥다는 말만큼이나 외롭다는 말을 더 자주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제 곁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들 떠나간다는 생각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손때만 묻히고 금방 내려놓은 책처럼 제 마음 한구석도 어둡게 때가 탄 것 같았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저라는 책을 펼쳐 보이곤 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깊은 진심을 보여주려 했어요. 누군가와 깊게 연결되고 싶었고 속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멀어진 사람도 있었고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과 행동이 늘 옳지는 않았겠죠.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한때 아주 가까웠으나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 사람. 기억에서도 어렴풋하게 희미해진 사람을 생각하면 가끔 허전해집니다. 저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 누구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마 이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겠죠. 밤에 혼자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과 문득 거리감이 들 때, 또는 스스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힘들어도 의지할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한없이 외로워집니다.
이렇듯 외로움의 원인이 너무도 다양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만약 지금 외롭다면 그보다 더 격하게 외로워질 때야 비로소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는 말을요. 허수경 시인의 에세이 너 없이 걸었다는 이러한 깊은 외로움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혼자 걸어다니는 이방인이었다. 오랫동안 몸 없는 유령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 도시들은 비행기로 10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낯섦을 견뎌내는 길은 걷는 것 말고는 없었다. 걷다가 마침내 익숙해질 때까지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평생 고향을 그리워한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고 저 혼자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백석 시인도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에 이런 감정을 잘 담아내는데요. 여기서 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올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야.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하늘로부터 사랑받는 것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시인의 말은 결국 세상 어느 누구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도 외로움은 불쑥 찾아오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화의 공감대를 찾지 못해 소외감을 느낄 때 외로워지는 거죠.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관계로 인한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죠. SNS 친구는 수백, 수천, 수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외로울 때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 외로움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누군가도 느끼고 있다는 위안을 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외로움이 저를 위로해 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뒤에 내용은 더 많은데 지금 절반만 리딩했고요.
나머지 내용 짧게 남았는데 이건 다음에 이어서 리딩해 드릴게요. 다음 편에는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도 소개가 될 거고요. 외로움에 대한 작가분의 생각을 함께 리딩하겠습니다. 새벽 2시라 그런지 확실히 목이 잠겼어요. 너무 고요한 새벽입니다. 푹 주무세요.